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둔촌주공 18평 어떨까요? 안 중요합니다. 둔촌주공이 18평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 알 수는 있죠. 서울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 서울에 있으니까요. 서울 사이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서울이 몇 년 올랐어요? K님, 서울이 몇 년 동안 올랐는지 기억하세요? 네. 자, 서울은요 2016년부터 올라가지고요 6년 정도 올랐어요. 뭐 15년부터 올랐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 6년 정도, 6년 7년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강남부동산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강남부동산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맞습니까? 몇 개월이에요? 자, 6, 7년 오르고 몇 개월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부동산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요 장기적인 침체로 갈 수 있는데 또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3기 신도시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27년부터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돼요. 가닥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가닥이요. 몇 년도 몇 세대, 몇 년도 몇 세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딱딱딱딱 데이터로 나오기까지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27년부터는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떤 전문가의 발언을 봤는데 3기 신도시 입주하면 서울이 아무 영향이 없대요. 저는 그런 멍청하고 아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요 한 몸이에요. 언제는 강남부동산 오르니까 강남부동산 오르기 때문에 평택까지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3기 신도시랑 서울이랑 전혀 관계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이야기죠. 신도시를 만들면요 신도시가 입주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거든요. 대한민국이요 전세가 오르지 못하고 매매가만 오를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가 10억이에요. 극단적으로 전세가가 1억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 거예요? 아니면 전세를 살 거예요? 여기서 집을 살 거예요 라고 한 사람들은요 투자적인 마인드가 있겠죠. 왜? 어차피 전세가 오를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10명 중 9명 대부분은요 매매가 10억이고 전세가 1억이다 1억 주고 전세로 삽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전세가가 1억에 머물러 있으면요 갭이 9억이라고요 9억의 실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거를 따지자고요. 적다라는 겁니다. 9억의 실탄 적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낮으면요 전세 가율이 낮으면 매매가가 오르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원님께서 서울은 진짜 오랫동안 올랐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자, 포도님께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채야채님 강남은 아직 멀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강남부동산 이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보시면요 이렇게 26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5% 정도 빠졌는데요. 자, 요걸 보고 반등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반등입니까? 불가합니다. 이게 반등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레드펠 이런 거 보세요. 거래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자, 동호 렉슬 2월 6일에 거래가 있죠. 한 건이에요. 한 건. 자, 두 건이죠. 자, 거래가 2021년도에 거래가 있잖아요. 2021년도. 2021년 10월달 41억이 거래되었고, 자, 얼마 떨어졌어요? 13억이 떨어졌죠? 13억이요. 이제 시작일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다지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또 계단식으로 또 빠질지 그거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동원엑셀 43평이 자 2016년부터 해가지고요 오른 시점 보세요. 5년 동안 올랐습니다. 5년 동안 25억이 올랐고요. 자, 고작 4개월 만에 12억이 빠졌어요. 4개월. 뭐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겠죠. 자,
신하님, 네, 반갑습니다. 신하님, 제가 어제 답을 제대로 못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질문 좀 해주실래요? 네, 자이언트 롯데님, 울산 올해 몇 월부터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장 어두울 때 들어가세요. 네. 자, 원래 참 이게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질문하고 원하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뭐 고맙다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들 또 있고요. 대답도 안 하고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참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네. 딱 본인 것만, 본인이 원하는 것만 얻고, 방송 보지 않고, 나가버려가지고, 네. 전체 방송을 딱 듣고 나서 본인이 좀 더 인사이트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냥 사지 마세요. 뭐, 이런 말만 딱 듣고 바로 나가버린다. 이게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자, 네, 시라님. 서대전 내거리역 쪽 거주 중인데, 대사동의 계룡이라는 아파트 매매 고민 중이라서 어제 여쭤봤습니다. 자, 대사동 계룡. 자, 90년 7월에 지어진 180세대 아파트입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대사동 계룡. 이거 맞아요? 시라님? 이게 맞습니까? 자, 이건요, 35평, 43평, 180세대입니다. 용적률은요? 용적률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자, 이거를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나홀 아파트예요. 180세대입니다. 180세대. 네. 180세대요. 34년 차 재건축 투자예요? 네. 하지 마세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사유가 있어요. 높죠? 예. 여기 꼭 들어가야 될 사유가 있어요. 대사동 계룡. 네. 뭐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이 16.3평이지만 용적률이 아마 높을 거예요. 네. 자, 이걸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대전은요, 올해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올해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24, 25 입주 물량 많아요. 네. 매수를 할 거면 24. 네. 이때 매수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대전의 매수 시점은요, 내년도가 맞는데 계룡 아파트는요 180세대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접으세요. 접으시고, 자, 지금 현재 투자금이나 전체 자금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마. 네. 하지마. 이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네. 차라리 요렇게 뭐 센트럴뷰 이런 것처럼 662세대 세대수가 충분한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세요. 네. 이거는 보세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뜨문뜨문하죠. 이빨 빠진 차트.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려요. 네.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정정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박민아님, 대구 종상형 1종 주택 지역은 어떨까요? 1종 주택 지역? 1종 일반 주거 지역 말씀하신 거예요? 박민아님? 자, 이게 물으실 때 정확하게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그 공항 때문에, 네, 고도 제한 때문에 1종 아니에요, 지금? 네. 자, 영민님 반갑습니다. 네. 자, 동굴애님. 가끔 오는데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박민아님. 1종 지역이었는데, 네. 고도 제한이 풀렸어요? 자,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가진 투자금. 그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적게 들어가는 갭이 적은 거.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런 호재로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게 종상향이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빌라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중요하단 거예요. 뭘 하겠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트를 사세요. 아파트. 종상향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주택이요. 왜요? 주택에 거주하시려고요? 투자 말고? 네. 투자를 할 거면요,
무조건 아파트예요. 주택이요? 실거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꼭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주택을 사야 됩니까? 주택은 안 팔려요. 네? 물론 뭐 건설사가 매입되면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15년 정도 보고 있다. 이거는 박민아님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요 그냥 한번 사서 10년 보유할 거예요. 왜요? 왜 10년을 보유해야 돼요? 왜 15년 왜 보유해야 돼요? 네? 15년 후에 뭐 차익을 거둘 거라고. 왜요? 2, 3년 후에 거두면 안 돼요? 기회비용 난립니다. 기회비용이요. 자, 단독주택을 매수해가지고 추후에 거대한 수익을 얻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요? 안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 중요한 게 아니고 2, 3년 만에 사이클 계속 갈아타면서 돈을 벌어야죠. 젊을 때 돈 벌어야죠. 나이 들어서 돈 벌면 뭐합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8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재테크는 준생이었고요. 현재 올 하반기에 대구 투자를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자, 현재 이렇게 톡방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제 멤버십 홍보 좀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의 성장을 커피 한 잔 값의 지불로, 네, 저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